Giant TV. 아 짜증나 진짜. 야 머리도 없는데. 형 저도 할래요. 야 다음 판 뭐 할래? 레고. 아야, 너 조금 하나 더 뽑으라냐는 거. 집 아파요, 집. 내일 시험인데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어서 좋고요. 선후배 간에 이렇게 우정도 돈독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제기를 차는 엄마도 있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을 만들고 있군요. 아이들과 연을 만들고 있는 학부모들은 어린 시절 어떤 추억들이 있었을까요? 수민이 할아버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옛날 어렸을 때 생각나지. 올해 이제 아빠 농한기 때 집에 계시면은 오빠랑 이걸 지금 만들었어요. 달력 구일하고 이렇게 뒤에 대나무 밭에 가서 대나무 가지고 오셔서 오빠 생각에는 아빠가 이거를 밥풀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셨어요. 이 대살에다가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만들어진 연을 사서 이제 날려보기만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날리는 기회를 가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가창오리도 쉬어간다는 보성강 용지천 논두렁에 아이들이 뛰놀기 시작합니다. 이거 연을 좀잘 만들어. 오전에 만든 연을 날리고 있군요. 이게 우리 소리가 떨어지면 이걸 다리 밑으로 이렇게 계속 달력을 주면 연이 또 위로 올라가잖아. 떨어지려면 이거를 이렇게 감으면 어떻게 돼? 올라가. 연이 쭉쭉 올라가잖아. 어느 정도 바람을 받으면 또 살살 풀어지거든. 장유에서 온 진우의 연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약해 연 날리기가 쉽지 않은 날인데 이런 연줄이 서로 엉키기 시작합니다. 공중에서 엉킨 세 개의 연줄을 풀어야 하는 지금의 돌발 상황은 컴퓨터 게임보다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떨어질라 그래요. 수민이 아빠의 연이 하늘 끝에 닿을 듯 높게 떴습니다. 한 30년 전에 날렸던 것 같은데 너무나 오랜만에 날려보니까 기분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자주 못 해봤는데 할머니 집 가서 하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재밌어요. 마음이 급한 아빠가 대신 얼레를 감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논두렁에 장작을 쌓고 계시는군요. 드디어 강 건너에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뭔가를 굽고 있군요. 고구마하고 삼겹살 있습니다. 삼겹살이 여기 들어있다고요? 네, 이게 삼겹살이 있어요. 이 안에. 아까부터 이 할아버지의 폼이 뭔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동네 어르신이 아이들을 위해 고구마를 구워주고 계신 모양입니다. 호일에다 삼겹살 써서 붓고 있어. 일로 와. 정말 먹음직스럽군요. 과연 맛은 어떨까요? 이건데. 너무 좋죠. 어디 가서 이런 거 해보겠어요. 이거 전 숯불에 삼겹살 처음 먹어봐요. 소소한 추억도 못 만들고 이런 게 맛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그냥 후라이팬에 그냥 고구마 구워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불에 이렇게 딱 구워 먹으니까 재밌어요. 애들이랑 노는 거. 어떻게 보면 교과서에 있는 지식보다도 이런 체험을 한다는 것이 우리 애들한테는 진짜 사는 지혜를 배운다고 봐야죠. 동네 할아버지가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셨군요. 짜증나 진짜. 야 머리도 없는데. 형 저도 할래요. 야 다음 판 뭐 할래? 아이들의 놀이 역시 여느 도시 아이들과는 상당히 다르기만 합니다. 아야, 너 조금 하나 더 뽑으라냐는 거. 집 아파요, 집. 내일 시험인데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릴 수 있어서 좋고요. 선후배 간에 이렇게 우정도 돈독해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이 어떤 교실에서 우리가 하는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고
학부모들과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살아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고구마 구워주고, 고구마 구워주고 들판에서 연날리고 이런 행사 자체는 다른 데서는 꿈도 못 꿔요. 지금 애들 표정 하나하나씩 보면 너무 밝아요. 논바닥에 앉아 된장에 삼겹살을 싸먹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치 연출된 화면처럼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 그 진실 여부를 하나하나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언트 TV의 카메라가 용산역 플랫폼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난 카메라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놀란 듯합니다. 고구마를 굽던 황인수 교장이 정장 차림으로 아이들과 함께 그것도 몇 년 만에 서울에 오셨습니다. 서울에 사는 우원이 엄마가 마중을 나오셨군요. 한 10분 정도 늦는데 기차 시간대. 쌤 오늘 네, 여기서 LA강수 하신대요. LA강수 아니야? 저 완벽한 복장. 과연 아이들이 서울에 온 이유는 뭘까요? 방송국에 온 모양인데 대기실에 용정중 이름이 있는 걸 보니 출연을 하러 왔군요. 명찰을 달고 있는 지호의 노트를 검사하는 작가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아마 이 노트가 오늘 방송에 공개될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막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돼. 먼저 스피크 앤 싱크야. 그죠? 대개는 싱킹을 하고 스피킹을 하죠. 먼저 말해버리되 그 생각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게 토론이에요. MC가 질문을 하든 논두렁에서 연날리고 장작불에 고구마 구워 먹던 시골 중학생들을 방송에 초청한 이유는 뭘까요? 현재 우리 교육의 경쟁력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세계 최상위권에 속할 수 있죠. 그런 교육 경쟁력이 이제 현재 우리나라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이제 우리 교육에 부족한 점이 다양성이거든요. 그런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대안학교들이 생겼는데 이제 제도권과 너무 멀어지다 보니까 보편화하기에는 상당히 단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종중학교는 그 제도권도 어느 정도 흡수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다양성 추구 측면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케이스 같아서 저희가 선택했습니다. 드디어 KBS ETV 행복한 교실 녹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의 희망을 찾아보는 프로그램 행복한 교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시 들어볼까요?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다양한 걸 하고 또 기숙사 생활도 하고. 용정중학교에 가서 그 학원을 안 다니는 전 교생님이 사교육 없이 공부하는 용정중만의 비결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이언트 TV의 카메라는 성적 올리기 방법을 추적한 것이 아닌 상실되어가는 공교육의 문제점과 놀이 중심의 학교 문화가 학습과 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관찰한 카메라입니다. 놀이와 공동체의 어울림이 주는 학습 효과는 과연 가능할까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서울대와 연고대, 카이스트에 진학하게 된 동기는 이미 중학교 때 형성된 주도적 학습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인성과 학습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력은 학교 놀이 문화에 참여하는 부모의 역할이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 중 자녀가 몇 반 몇 번인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아시나요? 최근 자주 만나는 친구들의 이름이나 비상연락처를 알고 계십니까? 아이의 최근 고민이 무엇인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담임선생님의 이름을 아시나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자녀와의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십시오. 대화와 어울림이 사라져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요즘 부모들을 학교 생활에 동참하게 했던 이 시골학교 출신들에게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이 아이들은 12년 뒤 어떤 모습으로 달라졌는지 중고등학교와 대학생활 그리고 취업을 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취재한 자이언트 TV의 12년간의 기록이 학교야 놀자 시즌 1을 통해 그 해답을 공개합니다. 이해가
제시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는 책을 접하게 됐어요. 자기가 계획을 한 건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훨씬 더 녹화를 마친 패널 배우 송채환 씨의 소감은 어땠을까요? 제가 아는 중학생들 그러한 아이들하고 좀 다르게 맑아요. 그리고 밝고 맑고 아이들이 구김살 그늘이 없어 보여요. 물론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테지만 그건 분명히 밝은 미래를 향한 고민이기 때문에 너무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